안녕하세요. 어린이날 특집 프로젝트 동시의 세계에 참가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선생님과 함께 동시 이야기를 몇 개 나누고 친구들이 직접 동시를 써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친구들이 쓴 동시는 친구 이름이 적힌 멋진 동시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인이 되어 직접 시를 써보는 이 프로젝트는 40명의 어린이 시인 친구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40명의 어린이 시인 친구들이 쓴 시가 시집으로 나온다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시를 써보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몇 가지 시를 읽어볼게요. 몇 가지 시를 읽어보며 우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기쁨과 감동을 시를 통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했던 나의 기억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를 쓰는 것이 엄청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동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소개할 동시집은 김개미의 오줌이 온다는 책입니다. 표지와 제목이 너무 재밌죠?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아니라 오줌이네요. 누가 오줌을 맞고 있나요? 어떤 아이가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아니라 엉덩이네요. 엉덩이가 오줌을 맞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과 제목이네요. 그럼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책에는 여러 개의 시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작가의 시가 있어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 쓰는 작가일 수도 있고 작가가 시 속에 만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 시는 작가의 말이기 때문에 말하는 이가 작가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한번 낭송해 볼게요. 좀 못생겼으면 어때? 가끔은 귀여울 때도 있는데 좀 멍해 보이면 어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좀 만만해 보이면 어때? 진짜로 만만하지는 않은데 좀 게으르면 어때? 중요한 건 다 하는데 좀 지저분하면 어때? 세수는 매일 하는데 좀 혼자면 어때? 생각할 시간이 많은데 좀이 많으면 어때? 다 쓸 때가 있는데 김개미. 어때요?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못생기고 좀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좀 게으르고 좀 지저분하고 좀 혼자인 그런 사람인가요?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나요? 좋게 바라보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나쁘게 바라보나요? 맞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좀 못생겼으면 어때? 가끔은 귀여울 때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시에서 주로 글을 쓰는 표현법이 있어요. 바로 반복인데요. 반복되는 표현은 시를 쓸 때 리듬감을 주어서 시가 술술 읽히고 입에 착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마법과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 시에 보면 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어때 뭐뭐 있는데 하는데 않는데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한번 여기에 맞춰서 한 줄만 써볼까요? 좀 뭐뭐 하면 어때? 뭐뭐뭐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맞춰서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좀 편식하면 어때? 밥은 꼭 먹는데. 어때요? 쉽죠? 두 번째 시는 방귀방이라는 시예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제목부터 웃긴 내용일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방귀방. 야채 곱창을 먹고 잤다.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방에 들어가니 방귀 냄새가 자욱했다. 엄마 아빠 방에서 자려고 하니 거긴 완전 더더더더 심한 방귀방. 거실에 조금 앉아 있다가 도로 내 방으로 갔다. 그래도 내 방귀가 깨끗하다. 시에서 말하는 이는 무엇을 먹고 잤나요? 맞아요. 야채 곱창을 먹었다고 했어요.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내 방에 들어갔는데 방귀 냄새가 가득했대요. 왜 내 방에 방귀 냄새가 가득했을까요? 맞아요. 화장실을 갔다고 했으니까 배가 아파서 똥을 쌌을 것 같은데 똥을 싸기 전에 방귀를 많이 뀌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서 엄마 아빠 방에 가서 자려고 엄마 아빠 방으로 갔는데 왜 다시 내 방으로 돌아갔나요? 맞아요. 엄마 아빠 방에 더 냄새가 심했대요. 엄마 아빠 방귀보다 내 방귀가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친구들, 내 방귀 냄새, 엄마 아빠 방귀 냄새 맡아본 적 있나요? 내 방귀 냄새가 나지만 내 방귀 냄새는 좀 맡아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 방귀 냄새는 정말 토할 것처럼 싫잖아요. 이렇게 시는 우리가 보는 것을 글로 적기도 하지만 우리가 맡은 냄새나 향기, 그리고 촉감, 느낌, 맛 이런 감각적인 표현들도 쓸 수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이 냄새를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감이 나요. 어때요? 친구들은 어떤 냄새를 좋아하고 어떤 냄새는 싫어하나요? 세 번째 시는 이책이라는 시예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이 책. 선생님, 이 책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유명한 책이라서 참고 또 참으면서 읽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읽겠어요. 선생님, 이 책은 이렇게도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유명해졌어요? 저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재미있어 해요? 재밌는 시네요. 이 책에서 처음 배운 표현법 중 반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반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의 반복은 선생님, 이 책은, 선생님, 이 책은 이렇게 반복을 이루고 있어요. 시를 읽을 때 그리고 시를 쓸 때 짝을 이루어서 써도 참 좋아요. 앞에 이 한 부분과 뒤에 이 한 부분은 이렇게 짝을 이루죠. 이렇게 단어가 반복이 되거나 문장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시의 연이 짝을 이루어서 쓰기도 해요.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맞아요.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고 있나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이 책이 유명한 책이라 읽어라 해서 읽지만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유명해졌냐고 아주 궁금해하네요.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한 어떤 일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시로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시는 솔직하게 표현할수록 더 진심으로 다가와요. 말하는 사람의 답답하고 또는 궁금한 이 마음이 친구들에게 전해지나요? 네 번째 시는 그냥 있어 라는 시예요. 선생님이 한번 책에서 찾아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그냥 있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뭐해? 하고 물었을 때 엄마가 그냥 있어. 그러면 나는 최대로 신이 나서 집으로 막 달려간다. 이 시는 짧아요. 그쵸? 시는 무조건 길게 써야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짧은 시라고 해서 결코 시시하지 않아요.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엄마와 전화를 하고 있죠? 말하는 사람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맞아요. 너무나 좋아하죠.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엄마를 보러 막 달려가는 아주 엄마를 좋아하는 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시에서 나는 엄마가 좋다 라고 쓰여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하는 이가 엄마와 전화 통화하는 짧은 내용을 가지고도 엄마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런 걸 할 때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 시를 읽으며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나나요? 오늘 선생님과 시를 몇 개 읽어보면서 생기는 신기한 경험. 첫 번째, 기쁨과 감동을 시를 통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했던 나의 기억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를 쓰는 것이 엄청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맞다면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시를 쓸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꼭 쓰지 않아도 돼요.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스스로 시를 써봐도 좋지만 선생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몇 가지 팁을 알려줄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써보게 될 시의 주제는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내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를 주제로 시를 써볼 거예요. 자, 여기 종이를 준비했죠? 여기 종이 가운데에 내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을 쓰고 선생님은 땡땡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적어볼까요? 센터에 계시는 누구누구 선생님, 또 머리가 길고 예쁜 누구누구 선생님, 그리고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봉사자 선생님, 그리고 나와 재미있게 놀아주는 땡땡땡 선생님,
그리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친구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 동생들 있겠죠? 그리고 센터에서 우리가 했었던 일들도 한번 적어봐요. 센터에 가서 뭘 하죠? 그쵸? 문제집도 풀고, 책도 읽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좋았던 것들도 한번 떠올려 봐요. 체험학습 갔던 거, 이월드 갔었던 일, 그리고 캠핑 갔었던 일, 이렇게 몇 가지 생각나는 일들과 생각나는 장면, 그리고 사건들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때 맡았던 냄새나, 그리고 들었던 소리, 느꼈던 촉감, 떠오르는 맛들이 있다면 적어보면 좋겠어요. 이월드에 대한 사건을 적고 싶다면 이월드에서 맡았던 팝콘 냄새, 달달한 추러스 냄새, 그리고 폭신폭신 솜사탕, 산들산들 봄바람,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 좋아요. 자, 그럼 동시를 쓸 준비가 다 되었어요. 적은 것을 바탕으로 한 가지를 골라서 여기에 대해서 쓰면 돼요. 선생님이 쓴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월드 갔었던 사건을 쓰고 싶어요. 친구들은 어떤 것을 쓰고 싶나요? 한 가지를 정했다면 이제는 표현법을 생각해 보아요. 단어가 반복되거나 단어의 수를 똑같이 맞추어서 통일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냄새나 촉감, 소리를 리듬감 있게 표현해 보아요. 그리고 시끌시끌 이런 것과 같이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나 들썩들썩과 같이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도 사용해 보아도 좋아요. 그리고 솔직한 표현도 좋아요. 짧아도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동시를 써볼까요? 다 쓴 친구는 옆에 계신 디딤돌 선생님께 전달해 주세요. 그림도 그려도 좋아요.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쓴 시로 선생님이 책을 만들어서 다시 그 책을 가지고 찾아갈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